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오늘의 기준도 열린주공 선생님께서는 또 평상시에 벤자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상한가 뭐 수두룩 다 잡아내죠. 예쁜 공비님 마찬가지. 요즘 문나 선생님이 조금 장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은 예, 문나 선생님도 종목을 뭐 기가 막히게 다 잡아주시니까.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에 올라와서 8,000원이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1,800원 오르기 전에 가격은 6,000원대란 말이에요. 6,000원 곱하기 3천만 주면 어떻게 돼요? 368, 1,800억. 거기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오니까 당연히 3천만 주 터지면 주가가 일단 올라옵니다. 꼬리가 달리더라도 올라옵니다. 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3천만 주면 올라오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은 3천만 주만 돼도 2천 넘겨요. 학생제 TV에서 3,500만 주, 4천만 주의 기준으로 기준거래량 설정해서 잡아드렸었는데 3천만 주면 돼도.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 부분 오케이. 이 내용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거래대금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요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약간 힘없이 강의하죠. 그래도 뭐 차분히 강해야 되는 거라서 거래대금이 4조 6,381억 원이었어요. 4조. 뭐가?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고 나 전문가야 하는 친구들한테 나 1,000명 이상 있어. 유료 고객만. 나 1,500명 있어. 1등이야. 메이저 1등이야. 뭐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가? 농담이 아니라 몰라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얼마 모른다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작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마지막. 그 앞전에는요. 요게 5조거든요. 빨간 색깔 선이. 그 앞전에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뭐 앞전에 여기서 거래대금 수반된 날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월등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해서 하루에 1월 11일 날 44조, 삼성전자에 8조, 하루에 8조. 지금 또 띵똥땡 또 왔죠 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동료분들 같이 교육받는 분들 전부 같이 가겠다고 지금 화요일자에 계속 신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8조 삼성전자 한 종목만. 그리고 역사적인 그 거래대금 다 깨버립니다. 코스닥 시장 똑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2020년 1, 2월 달 기준에 5조 미만인 날짜가 5조 미만, 5조 미만, 5조 미만, 5조 미만.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리고 19년도 뭐 12월 달에는 5조 미만이죠. 전부. 그죠? 코스닥 시장에 전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10조에서 15조 사이. 코로나19 터지고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재난지원금 뭐 뿌려댄 게.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경기는요. 그래도 지표는 살아나 있어요. 지표가 안 살아나 있는데 인플레이션 효과만 나온다? 부정적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거라서 그거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느니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를 올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이 폭락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돈의 화폐의 힘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돈의 가치가 훼손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원체 풀려 있구나.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거래대금 터지니까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내 자산을 그냥 냅두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 화폐 가치 훼손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면 그럼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처를 해야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하루에 5조 미만인 거래대금 작년 1, 2월 코스닥 시장은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원 미만은 언제? 작년 1월 2일이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꼭. 그 흐름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2019년도에 잘 보세요. 아난티가 그때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2018년도 12월 정확히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1일 날 아난티가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를 넘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500만 주인가 했을 거예요. 아난티의 주식수가. 그게 이제 갭상승해서 이제 11,600원, 우리가 이제 편입한 게 11,600원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때부터 폭등 랠리가 나와서 3만 원을 넘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협주,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당겨놓은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시장의 모든 이슈를 가져가는 아난티 25,000원이면은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뭐 8천만 주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4천억을 터뜨렸다.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지금 잡아들이는 2천억의 기준거래량도 아니고 기준거래대금도 아니고 1,000억 넘기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1,000억 원을 넘기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넘기는 종목 찾아보자고요. 몇 개나 있죠? 1,000억 원을 넘기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신라젠에서부터 정확히. 그러면 신라젠 하나, 필룩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7개, 8개, 9개, 10개 종목이 1,000억을 넘깁니다. 10개 종목이 1,000억을 넘기는데 이 당시 기준의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변동성도 그다지. 셀테리온도 이때 당시에 뭐 월등히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밀려 떨어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개 종목에서 3개 빠지고 그리고 삼성전기 뭐 아시다시피 변동성 제한적이었고 4개 빠지죠. 그럼 6개 종목만이 신라젠부터 6개 종목만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거기서도 삼성출판사, 유니크, 오르난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요. 결론 1,000억 이상짜리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의 종목이 10종목인데 극대형주 빼고 나면 6개뿐이 없더라. 6개 중에서 빨간색의 변동성이 나온 건 2종목뿐이 없어요. 빨간색의 변동성 나온 건 2종목뿐이 없어. 인스코빈 1,000억이 안 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어. 다음 날은요. 더 웃기는 흐름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아난티의 거래대금이 2,880억에 11%가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여기서부터 10이 딱 올라와. 1,000억을 넘기면 10인데 상품 2개 빼고 3개 빼고 4개 빼고 5개 빼면 상품 5개 빼면 5개 종목이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깁니다. 겨우. 그중에 삼성전자 극대형주, 하이닉스 극대형주, 또 전기 변동성 제한적이었잖아요. 3개를 빼고 나면 2종목이 1,000억 이상을 넘겨요. 그게 뭐다? 포스코 엠텍과 아난티.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저 때만 해도 1,000억이었어요. 왜? 2020년 1월 2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얼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얼마? 5천억 미만인 날이 있었다. 코스닥 기준의 5천억 미만의 거래대금은 2020년 1월, 2월까지도 5천억 미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윤정두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거래대금 800억, 900억이면 어떻게 움직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뭐 1,500명이 있는 유료 고객 1,500명이 있는 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가면요. 얼마예요? 1,500명인데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50억이에요. 사고팔고에서 800억 나오는 거래대금에 150억을 들어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일정 범위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매매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할 줄 아는 윤정두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조차도 모르고 시장에 대처를 한다? 안 되죠. 여러분들 멘토가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0억 넘기는 종목의 변동성 매매는 2종목뿐이 없었다. 지금은요. 2,000억 넘기는 종목의 기준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2천억을 넘겨야 사실상은 20이 전후에 놓여져요. 20이 전후. 어느 날은 2천억을 넘겨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2천억 넘긴 게 여기서부터 있죠. GS 신소재부터. 2천억 넘기는 종목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날 기준에 17개 종목이 2천억을 넘깁니다. 그중에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더라도 최근에 뭐 거래 변동성 크게 형성됐지만 이런 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큰 상태죠. 얘 빼고. 굉장히 큰 상태죠. 세종메디칼 상한가. 이게 12월 8일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세종메디칼 또 상한가 갔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형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을 보지 말고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을 그래도 기준을 잡는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졌어요라고 표현하는 쪽이 보면은 뭐 특별한 케이스로 제가 지정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제 방송을 봤을 수도 있어. 기가 차서 이데일리 분이야.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따지면 10월 20일 날 이연제약이 상한가 갑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긴 터져요. 근데 전일 거래량 7만 주짜리에 대해서 20배, 140만 주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은 뭐다? 1. 5MA, 20MA, 5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 20개의 평균 캔들의 거래량을 넘기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게 추세 강화의 부분에 거래가 수반됐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지금의 범위는 19년도, 2000년도 1, 2월 달하고는 다르게 1,000억이 아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돼야만 조금 거래대금이 수반됐나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자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변동성, 자산 그리고 변동성들을 생각해서 시장에서 진짜 시원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5월 14일 같은 경우가 시젠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3천억 터져요. 2조 3천억. 네? 코스닥 시장이 작년 1, 2월 달까지 코스닥 시장이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수두룩 5월 14일 날 종목 하나, 시젠 하나가 2조 3천억을 터뜨린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그 거래대금이 1조에서 2조씩 터졌는데 7월 달 당시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시젠 하나에 수십억씩 들어가 버려. 조 단위가 터지니까 그게 주가가 왜곡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십억씩 들어가 단타를 치고 나와요. 그런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단타를 치더라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도 그런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추세 강화가 월등해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목 한 종목당 역대 거래대금 최고였던 기준은 2018년 1월 31일 날 삼성전자 액분 발표했을 때. 그때 거래대금이 3조 3,500억이었어요. 이게 역대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최상위. 이 부분을 깬 게 동네 창피하게 2020년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개장 초부터 빵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간다. 날짜 어떻게 기억하고 다 기억하냐고? 윤정도가 그날 수익 다 잡아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 상한가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은 그날 24% 폭등이 나옵니다. 종가는 9.45. 꼬리 달렸으니까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때 기록을 깨버리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뭐 10분의 1 수준인 셀트리온이 그 기록을 깬 거예요. 아니나 달라 바로 그냥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의 강세를 띠면서 8조 3,700억. 이거는 당분간 사상 채듯이 이건 깨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놀랬던 게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신규 상장했을 때 상한가 들어가면서 3조 7,500억. 이거를 또 깬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상한가. 4조 원씩 터지니까 상한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17일 날 보합에서 25%.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얼마? 25조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25조. 36만 원.
시가총액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400억 원대 중후반. SK바이오사이언스 25조 이상까지 올라갔고 카카오뱅크 43조까지 올라갔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60조 이상까지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에서의 이러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그거는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몇 달 만에 기다려온 수익이 8월 같은 경우 이날 신규주로 놓쳤다면 이렇게 또 이걸 놓쳤다면 8월 17일 날 그만큼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수익을 내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놓고 여기서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사고 싶죠? 여기서 사고 싶죠? 살 수 있을까? 거짓말쟁이들? 보여드립니다. 이게 2천억이에요. 조금 전에 줄 검은 색깔 줄 요 밑바닥에 있잖아. 이게 2천억 줄이에요. 2천억 줄. 방금까지 설명드린 2천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신규 상장한 이후에 2천억이 그나마 터지는 날들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2천억이 안 터지면 캔들의 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것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결론은요. 여기까지 지금 2천억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밋밋하고 여기서 더 갈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야. 응? 이게 개별 매매뿐이 안 되고. 그런데 이날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6천억, 7천억. 6천억, 7천억 이 하루에 갭상승이 6천억, 7천억. 이게 8월 2일. 8월 2일. 그리고 이게 8월 1일. 자, 어느 강 큰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편입할 수 있다? 17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20% 넘게 올랐는데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거래가 터지면 들어간다니까. 그 거래 기준이 뭐다? 전일 대비 20배 그게 아니라 5MA, 20MA를 월등히 넘기고 이런 장대 양봉의 변동성을 원하려면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근데 10조 이상짜리니까 2천억 갖고는 안 된다.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터져라. 더 터졌어. 그 다음 날은요. 거래대금 수반돼 있죠. 그럼 변동성을 활용하러 들어가는데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린다. 그럼 이런 라인 19만 5천 원, 6천 원. 그런 라인에서 공격적이신 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그 이후에 그러면 거래대금 수반되고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날 8월 10일 상한가 8월 17일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꼬리 전량 달려 오버슈팅 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MA, 20MA 거래량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돌렸을 때 여기서 전량 정리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잡으신 분들이 일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30만 원 위쪽에서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중간에 질문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이걸 봐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사도 되나요? 물어봐. 그럼 물어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5MA, 20MA 넘기느냐? 이왕이면 이때 수급을 넘기느냐? 그것만 보면 끝.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게임주, 지금 갖고 계신 모든 2차 전지주들 전부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거래가 유지되면서 눌려 있느냐?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둔화되고 죽어버려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이번에도 200만 주 터지길래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도망쳐 나왔죠. 또 한 가지 얘가 이거예요. 2020년 5월 14일의 기준입니다. 시젠이 2조 3천억, 그리고 EDGC가 7,300억, 그리고 넵제노맥스가 5천억, 수젠텍이 4,400억. 4개가 합쳐서 얼마?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립니다. 말씀드렸죠? 2020년 1월, 2월에 5조 미만인 거래대금 날들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항상 대장주라는 건 변동성이 큰 게 대장주가 아니라 그 테마의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가 대장주인 거다. 걔가 상한가를 가야 나머지가 강도 있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지 않고 얘네가 상한가 가는데 얘가 쫓아가면 그거는 테마가 아니에요. 개별 매매 기준인 거지.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죠.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이게 뭐 느낌으로 와닿지도 않으실 텐데 아까 보셨잖아요. 시즌 하루에 2조 이상 터져. 2조 이상. 근데 시중에서 간혹 거래량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려면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단기간 너무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와서 거래가 좀 둔화돼 있더라도 거래대금 월등히 터진다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바닥에 이제 예를 들면 3만 원이고 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에 1,000만 주 거래되면 5천만 원, 5천억, 5천억, 5천억. 5만 원에. 근데 뭐 여기 3만 원이니까 2만 9천 원이니까 2만 9천 원에 1,000만 주면 3천억 거래된 거예요. 32만 2천 원 올라갔거든요. 1,000만 주면요. 3조 2천억. 똑같은 1,000만 주인데 누구는 3천억, 누구는 3조, 10배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쪽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밀리진 않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강한 종목도 있어요. 왜? 매집이 된 종목. 그럼 얘네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이성적인, 이후에 어찌됐든 비이성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 종목은 기술적 반발력 이후에 거래가 없이 죽어 내려간다.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전지와 게임주를 아직까지는 아프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게 특히 이제 코스닥 최상위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이론 자락이 나온다. 그럼 저때 앞에 거래대금을 월등히 실리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때 도망쳐 나와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 정도랑 함께 가시면 마지막 자락에 물량을 좀 묶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수익 커버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은 줄은 것 같죠? 아니야. 거래대금. 그 이후에 거래대금 없죠?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종목 다 뒤져보면 다 이래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고점 대비 50%, 60%, 70%, 80% 빠져있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주로 분류가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휴마시스가 더 월등한 시세가 나오는데 휴마시스가 움직일 때 시젠이나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연동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휴마시스가 10월 22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니까 시젠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장중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51,400원에서부터 얼마? 55,000원, 10% 가까운 7%, 8%. 근데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냐면요. 400억인가 터져. 400억인가 500억. 2조 3천억씩 찍던 친구가 그럼 앞전에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린다. 더 심각한 거는요. EDGC가 그때 7천억 터졌거든요. 거래대금 이날 얼마 터진 거냐면 변동성 이렇게 나오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자 오죠. 대박이야. EDGC 어쩌고 저쩌고. 이날 거래대금 놀라지 마세요. 7억 터진 7억. 7천억 터지던 애가 7억. 여러분들 계좌 다 뒤집어 까서 검사하면 이런 종목이 나와. 수두룩하게. 마찬가지예요. 넵지노믹스 5분봉이거든요. 하루에 거래대금 5천억씩 터지던 애가 이날 2, 300억 터집니다. 2, 300억. 그리고 변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수젠텍이 이날 거래대금 60억 나옵니다. 5천억씩 터지던 애, 4,400억 터지던 애가 60억.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기준에서 이런 변동성 가지고 대박 났어요. 이거 따라 붙으세요. 진단키트 끝내줘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럴 때 기준이죠. 이럴 때 기준에 이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지. 이런 비이성적인 단발성의 흐름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못 들여다본다. 특히 대장이 다시 한번 시즌을 봅니다. 대장이 시즌이 거래대금 완전히 이렇게 죽어 있을 때 이럴 때 잠깐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질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시즌 하루의 거래량이 1,000만 주씩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7천억 원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5위 전후 그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 받고 조정받고 단기 과열 지정량에서 해소되고 다시금 거래대금이 최소 3천억에서 5천억씩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는 예전의 부귀영화 뭐 이런 폭등을 기대하는 것만 아니라면 추세 강화의 흐름을 변동성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보시면 2천억을 기준으로 잡고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기준을 설정을 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시즌 신풍제약 이런 종목처럼의 조 단위의 종목 또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는 그리고 매번 조 단위의 거래대금은 수반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1, 2, 3, 4번 전자가운 형성이 되면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뭐 10에서 15%까지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 내용들은 추가적인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하고 전기전자 업종 한 파트를 자르고 지금 방금 한 이 내용들을 한 파트를 자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동영상 교육 링크에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지사항을 노란톡에 보시면 거래대금 교육하고 쫙 있고 또 시장에 4,000포인트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러면서 시황 올려놓은 거 거기에도 다 오늘 그 이전 시장이 폭락할 때의 시황 전부 다 올려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윤정두가 말을 바꾸느냐 말을 틀리게 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싹 다 나오겠죠. 윤정두와 함께 하시면요. 시장 하나 기가 막히게 옵니다. 시장 하나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그 수익이 어마어마해지죠. 12월 8일 날 수요일 날 세종메디칼이 상한가를 갑니다. 그때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또 이 기준에 여기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네요. 개장초의 거래량에서는 못 움직임을 못 가져갔다 한다면 6,600원, 6,700원에 들어가서 8,200원, 6,600원, 6,700원에 들어가서 8,120원, 8,100원. 이러면 얼마? 1,500원 수익이죠. 그럼 얼마? 20%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거래가 터졌는데 기준. 잘 보시면 6,000원짜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이 6,000원 조금 넘는. 그럼 2,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 3천만 주만 터지면 돼요. 시가총액이 대신에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3천만 주. 그것의 10%, 또 그것의 20%, 그것의 30%,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9시 10분에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가 수반되고 시초가 대비 양봉이면 들여다 볼 수 있다. 3.84에서 6% 눌려서 다시 들어 올리는 요 자락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다. 20% 이상의 수익.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될 때 상승행태 확인형, 특히 이제 늦게 잡아도 월봉 기준의 상승행태 확인형 6,000원대 후반. 또 주봉 기준의 갭상승 이후에 첫 번째 주봉의 갭상승에 앞전 고점을 몸통으로 다 뚫어버리는 이 흐름에 개별 매매는 가져가는 거죠. 왜 윤정두가 1조 미만짜리를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때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수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의 수준.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수익을 내시는데 왜? 네? 주린열공 선생님 세종메디칼 상한가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 교육 교재를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거거 누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교재를 이렇게 드립니다. 동영상 교육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80시간의 교육 자료를 쿠팡에서 1,000만 원 이상 받고 팔고 있는 반락별의 교육 자료를 전부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수익 내서 공부하시라고.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게 옳고 이 길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는 게 옳고